또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척도라는 얘기를 했죠. 척도는 수치화시켜주는 어떤 규칙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는 통계학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해 주는 게 좋겠죠. 크게 보면 명목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범주형 자료 안에 두 개씩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딱 띄어져서 두 개인데 우리가 이 밑에를 보기 전에 이 위에를 먼저 봐야 돼요. 범주형 자료는 뭐라 그랬죠? 범주형 자료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룹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룹을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그룹으로.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그걸로 정리가 끝났어요.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명목 척도입니다. 노미널 데이터라고 하는데 명목 척도는 이런 거예요. 성별,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룹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딱 나눠놨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무슨 자동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딱 그룹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순서가 좀 가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순서가 가미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연령대, 가장 대표적인 게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러면 10대보다는 20대가 좀 더 많죠, 나이가. 20대보다는 30대가 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10대, 20대가 이걸 가지고 숫자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10대라는 그룹을 의미하고 20대라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다만 10대보다는 20대가 조금 더 나이대가 많다. 즉 10대를 거쳐서 20대로 가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우리가 그룹을 나누는데 이 그룹에 순서가 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서형 자료, 오디널 자료라고 합니다. 자, 등급으로 보면 뭐 A등급, B등급 이렇게도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그룹을 나눠놨는데 이 그룹을 그냥 딱 쪼갰다 그러면 명목 척도고요. 그룹을 잡고 우리가 어떤 그룹을 순서를 갖고 있는 그룹으로 쪼갰다 그러면 순서형 자료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가 있어요. 등간 척도는 숫자로 돼 있는데 대부분 숫자에 0점이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족도는 0을 기준으로 하지 않죠. 여러분들 설문지 보면 1점, 2점, 5점 척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런 거라든가 온도는 0이 있네요. 근데 온도의 0은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의 의미의 0이 아니고요. 물이 어는 지점을 우리가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앞뒤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0이 아니에요. 0이라는 거는 물이 어는 온도를 그냥 우리가 0이라고 표시를 하자. 그래서 거기를 0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걸 우리가 등간 척도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이 안 쓰이고 설문지 할 때 측정하는 척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거를 등간 척도라고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비율 척도는 그 이외의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몸무게라든가 평점이라든가 대부분의 우리가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 비율 척도예요. 자, 좀 더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는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키는 센티미터, 몸무게는 킬로그램 이렇게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카테고리로 또 나눠보면 어떻게 나눠지느냐. 범주형 자료는 명목, 그 다음에 순서 자료. 명목 척도로 만들어진 자료는 명목 자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같은 의미니까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주형 자료냐 그러면 명목 척도, 순서 척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순서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순서가 아니고 숫자형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타가 났으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명목 척도는 이렇게 성별, 혈액형, 직업 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아는 그룹을 나누는 모든 자료들을 의미하고요.
순서형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 뭐 나이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과목의 순서를 나열하세요. 그러면은 1위는 뭐, 2위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수치형 자료는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로 나눠지는데요. 등간 척도는 뭐냐? 양적인 존재를 나타내주지만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대부분 설문지에 측정 도구를 나타내 주는데 이 설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커르트 5점 척도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꼭 암기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이 설문지 문항인데, 야, 리커르트 5점 척도로 해, 리커르트 7점 척도로 해, 그럽니다. 7점 척도는 1점에서 7점, 5점 척도는 1점에서 5점, 9점 척도 그러면 1점에서 9점입니다. 대부분은 5점 척도나 7점 척도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아까 전에 절대 0이 없어요. IQ 지수도 이게 0이 존재하지 않고요. IQ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성인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그거를 100으로 놓고 우리가 전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100보다 적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IQ 지수도 상대적인 수치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의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모든 자료는 거의 비율 척도예요. 요거 리커르트 척도만 빼면은 실제로. 자, 그런데 문제를 내드릴게요. 우리가 막 측정하면 연령을 측정하기도 하고 연령대로 측정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설문지 많이 응답해 보셨죠? 자, 그러면 연령이다.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21살이요, 22살이요? 뭐 이렇게 측정을 해요. 자, 이렇게 측정할 때 요거를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10대예요, 20대예요, 30대예요? 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자,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시는데, 자, 연령하고 연령대는 같은 연령이라는 거를 물어보는 우리가 변수지만 실제로는 연령이라고 물어볼 때와 연령대로 물어볼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데이터예요. 무슨 말이냐? 연령이라는 거는 20살, 21살, 22살 원 그 자체에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율 척도, 비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치형 자료이면서 비율 자료입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큰 개념으로 수치형 자료고 수치형 자료 중에서도 비율을 측정하는 척도, 그래서 비율 자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연령대는 뭐냐면은 이거는 10대는 아니 20대 그러면 20대 중에 21살인지 22살인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연령대라는 거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그룹으로 속한 거죠. 홍길동은 20대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홍길동은 21살이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분석할 때. 그래서 얘는 그룹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룹을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범주형 자료이면서 또 뭐겠어요? 20대, 30대, 40대는 순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순서형 자료. 범주형이면서 오디널 자료, 범주형이면서 순서형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데이터를 측정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형 자료로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뽑을 거냐 아니면은 범주형 자료로 뽑을 거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령으로 측정하면 수치형 자료고요. 연령대면 우리가 범주형 자료예요. 서로 그러면 분석이 틀려져요. 뒤에 가면은 분석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들거나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디자인해요. 리서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로 우리가 자료를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미리 사전에 다 결정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할 때 보면 얘는 수치형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연령대로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러면 수치형 자료로 분석을 못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돈을 이렇게 측정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죠?
자료를 취합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구할 때는 미리 분석 방법을 정해놓고 그 분석 방법에 맞는 데이터들을 미리 사전에 다 정리해서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료와 척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 범주형 자료에는 명목 자료냐 순서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는 등간 척도냐 비율 척도냐,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통 통계 시간에 외우라고 거의 안 해요. 외우라고 안 하는데 이 개념은 외워두면 좋아요. 범주형하고 수치형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범주형 밑에 명목이냐 순서형이냐 또는 수치형 밑에 등간이냐 비율은 외워두면 좋고요. 4가지 정도뿐이 안 되니까 다 해봐야 6개잖아요. 그죠? 2가지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밑에 척도는 뭐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척도들을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리커런트 척도법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1번에서 5점 또는 1번에서 7점 척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리커런트 7점 척도입니다. 아, 그러면 딱 얘기를 하면 7개로 측정하라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측정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해서 이거를 합쳐서 측정하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을 묶는 거를 요인 분석 이렇게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설문 문항을 많이 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할 때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등간 자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등간 척도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위 척도, 서열 척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오디너리다, 즉 범주형이다 이렇게 측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두 그룹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그룹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정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표시할 때 그렇다 또는 만족한다 라고 해서 얘는 보통이다 이렇게 하죠. 보통이다. 그래서 요런 사람이 몇 %, 요 사람은 몇 %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범주형 자료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범주형 자료처럼 사용하느냐, 만족이 몇 명, 그 다음에 보통이 몇 명, 불만족이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점수로 해요. 그래서 점수로 보통이다가 50점, 얘를 100점, 그 다음에 얘를 빵점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화할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쓸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얘를 5점으로 주고 해서 그냥 5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숫자형으로 이용을 해서 숫자의 의미를 담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등간 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리커런트 척도는 우리가 등간 척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리커런트 척도법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스턴 척도라는 법도 있어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실험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통증을 측정하는 척도 뭐 이렇게 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보통 이게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은 다음에 통증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통증에 대한 점수를 쓰는데 통증에 대한 점수가 이 통증이라는 거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칼을 쬐을 때 어떤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같은 이렇게 그 통증으로 오더라도 이 통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증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기계로 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은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측정을 합니다. 본인이 측정을 해요. 자기 셀프 리포트 측정 방법이라 해서 자기기비라고 하죠. 설문지처럼. 그렇게 측정하기도 하고 간호사들이 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측정해, 얼마나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몇 점 척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00점으로 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뭐 90점, 80점 요렇게 주기도 하지만, 요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해주면은 좀 더 예를 들어서 해주면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쉽겠죠. 환자들이.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요. 뭐 통증의 측정 방법은 다양하니까 요렇게 측정하는 거를 측정한다 그러면 얘를 서스턴 척도법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죠. 자, 또 한 가지는 어휘 차이 척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좀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얘를 두고 요쪽으로 가면고 요쪽으로 가는 거를 서로 상반된 느낌으로 두는 겁니다. 중간에. 뭐 1을 두기도 하고 0을 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빠르다, 느리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요렇게 체크하거나 요렇게 체크하거나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적합 척도라 그래서 뭐 요렇게 전체 합의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넣으세요. 요것도 가끔가다 쓰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율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를 고정적합 척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할 때 앞으로 이제 설문지를 만들거나 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족도 1, 2, 3, 4, 5점으로 측정했어요. 이거를 리커런트 5점 척도로 측정했죠.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자료? 우리가 네 가지로 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등간 척도, 등간 자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속도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겠어요? 비율 자료, 비율 척도.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요. 순서가 있죠. 1학년 다음에 2학년, 2학년 다음에 3학년이니까 순서형 자료. 그 다음에 색깔은 명목 자료, 노란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종류라는 게 한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분석해서 척도에 따라서 등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문자형이냐 코드형이냐 뭐 이사형이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의 관점에서 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횡단 자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료고요. 그죠? 하나의 시점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도라고 볼게요. 차도를 볼 때 차도에서 어느 시점에서 차도를 가로지르죠. 그래서 딱 한 시점에서 딱 끝나서 자료를 측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료가 그거고요. 종단 자료는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좋냐면은 여러분들 주식, 그죠?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의 주식의 시세가 변동이 이루어지죠. 그걸 이용해서 내일은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걸 종단 자료라고 부릅니다. 종단 자료라는 거는 길게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종단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냥 시계열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데 종단 자료를 위한 분석 기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 분석할 때 종단 자료,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주로 경제학과나 이런 데서 많이 쓰여요. 내년도 GDP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0년 동안의 GDP를 계속 측정해서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GDP는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또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계속 측정해서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분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료를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게 많이 있고요. 이런 종단 자료를 할 때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교육학이나 또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측정을 해서 그 매년 측정한 학생 데이터들을 모아놔요. 그것도 종단 자료고요. 이럴 때 한 사람을 계속 추적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패널 데이터라고 합니다. 패널 데이터. 즉, 이
저라는 사람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하고 2학년 때 측정하고 3학년 때 측정하고 4학년 때 측정해서 가는 거, 쭉 가는 거를, 즉 한 사람을 계속 시간에 따라서 뭐 5년, 10년 동안 계속 쭉 관찰해서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는 계속 빼는 거죠. 빼면서 계속 누적된 데이터, 한 사람을 계속 누적해서 그 누적한 사람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분석할 때 그런 분석한 사람들의 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패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패널 데이터 그러면 한 사람을 계속 연달아서 어떤 변화를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패널 데이터를 모집한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패널 데이터인데, 자, 뭐냐면, 그런데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단 자료면서도 범주형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종단 자료니까 연속홍 자료겠죠, 당연히. 그렇죠? 종단 자료이면서 연속홍 자료이면서 뭐 무순형 자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종단 자료이면서도 순서형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변화니까. 그죠? 그러면 뭘로 볼 수 있어요? 학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년을 5년 동안 계속 측정했다 그러면은 그 측정 데이터는 종단 자료가 되고, 학년이라는 거는 범주형 자료 중에서 순서형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횡단 자료, 종단 자료는 시간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얘를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범주형이냐 순서형이냐에 따라서 분석할 수가 있고, 척도에 따라서 또 분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별도예요. 이거와 이거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시에 분석할 그러니까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형이냐 범주형이냐 분석할 수 있고,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척도에 따라서도 등간이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시간의 관점에서 횡단이냐 종단이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됐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데이터의 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